안녕하세요. 부부 작가의 세계 미라샘 김진수 들꽃맘 정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부 작가의 세계 첫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어딨죠? 게스트? 여기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보여요. 첫 게스트로 유명하시고 아주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미랄쌤 김진수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사회자가 사회자를 초대했네요. 네. 그죠? 죄송합니다. 네. 또 저희 채널이니 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제가 오늘 귀한 또 꿀팁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꼭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랄 선생님께서 이번에 정말 3월에 나왔죠? 따끈따끈한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 쓰기의 힘. 우와,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저희 교실에 있던 미랄 친구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담긴 책인데 이렇게 또 제가 하는 것들이 이렇게 탄생될 줄을 잘 몰랐어요. 네.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동시 쓰기의 힘, 동시 교육의 7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설레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이제 가족으로서 보기도 했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읽었는데요. 좀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의 동시가 정말 아이들이 쓴 게 맞나? 와, 그리고 정말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말씀을 쓰신다? 진실인가요? 제 별명이 김진실입니다. 또 이런 교실이 있다면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 주변에 많은 어머니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네, 우리 미랄쌤 반에 우리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야, 그래서 그 20년의 노하우가 네. 동시 쓰기는 7년 하셨다고 했지만 20년의 노하우가 아마 이 책 안에 다 있지 않나. 그래서 내공이 느껴지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안에 담겨진 스토리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안에 아이들의 시 원본을 다 실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퇴고할 때도 그렇게 실려 있다가 거의 막판에 시를 빼고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 원본을 이게 보고 싶다면은 제 블로그에 하나씩 다 이렇게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 블로그와 함께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감동이 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랄쌤 블로그 기억해 주세요. 네, 자막 나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책에도 나오긴 하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이랑 동시 쓰기를 하려고 했을까? 우리 미랄 선생님의 이 외형을 보면 동시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는데 어쩌다가 동시를 하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독서를 시작한 지 32살이 됐고 네. 처음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글을 써야 되겠다 생각한 게 36살. 그때 당시가 2016년 정도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느껴보니까 이 글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이렇게 교실 속에 보니 아이들은 글쓰기를 솔직히 싫어하죠. 많이 싫어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거의 막 이렇게 보고 베끼고 그다음에 뭘 하고 되게 잘 써야 되고 막 이런 강박관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근을 할까 생각하다가 동시가 어느 날부터 보였는데 그냥 아이들한테 항상 매년 학년이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늘 나오는 게 동시거든요. 그 동시를 어느 순간 수업을 한번 해봤는데 얘네들의 작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속 안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보석들이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딱 깨닫고 동시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할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 어느 날부터 동시를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요렇게는 이 뒤편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책 제목에 좀 놀랬던 게 동시하면 우리가 좀 감수성 아니면 동시로 인한 어떤 동심을 꺼내는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여기서 보면 집중력이란 단어를 콕 꼬집었어요. 이거 정말 맞습니까? 집중력 길러지나요? 의외로 아이들이 안에 이렇게 본인 안에 있던 이걸 꺼내는 순간 아이들은 정말 기쁨에 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작품은 뭘로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정말 2024년 따끈따끈한 네. 저희 반에 저희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 네. 학부모님과 상담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아. 한 친구가 불꽃놀이라는 시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시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 친구는 원래 글을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시 수업을 한번 하고 이제 그걸 노래로 좀 표현을 해줬더니 얘가 갑자기 시를 계속 써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중에 하나가 불꽃놀이였는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들은 건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은 네. 예를 들어 할머니 집에서 네. 고기를 구워 먹는데 순간 이게 스파크가 딱 튄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불꽃이 딱 튄 거죠. 예를 들어. 네. 근데 그것이 때마침 저희가 배우고 있던 민들레꽃 관련된 시였는데 이게 민들레꽃과 좀 연계가 돼 갖고 갑자기 불꽃놀이에 대한 시를 이제 그 자리에서 썼다는 엄청난 일화가 있습니다. 야. 그 어머니도 놀란 게 얘가 글을 이렇게 좋아하던 친구가 아닌데 갑자기 시인이 계속 됐네요. 뭔가 집중을 해서 하나하나씩 쓰다 보니 이제 주변이 다 글감인 거죠. 이 친구는 요즘에 아주 신나게 저한테 시를 계속 써오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맞는 말씀인 게 우리가 글을 쓰려고 하면 관찰할 수밖에 없고 그죠, 그죠. 관찰을 하려면 오래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집중력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게 동시가 좋은 거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주변을 관찰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나가던 개미조차도 얘가 어떻게 하나 보게 되고 그걸 가지고 또 글감을 써서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동시에 푹 빠지면서 네. 아이들과 거의 1년 12달을 그 동시를 계속적으로 즐겁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거의 1년 12달을 그 동시를 계속적으로 즐겁게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 미라 선생님은 좀 특별하게 반 아이들이 쓴 동시로 책을 계속 내고 계시잖아요. 왜 꼭 이렇게 책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글을 써서 책으로 나와 보니까 네. 이 성취감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글을 쓸 때는 몰랐어요. 네. 근데 이것이 모아져서 책이 되는 순간 이 뒤에 내가 했던 노력이 완전히 성취감이 확 다가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이들한테도 좀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만약에 동시 수업을 했어요. 네. 아이들 작품이 잘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교실에 모아놨다가 집에 가져가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모았다 버리죠. 그죠? 결국에 쓰레기가 돼요. 네, 맞아요. 파일에 꽂혀 있어도 파일에 어느 순간 꽂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 이 파일 자체를 다 버려져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이 당시 3학년이면 3학년의 심성이 있고 4학년이면 4학년의 심성이 있는데 이거를 좀 아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네. 이것을 아예 책으로 박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보였던 플랫폼이 있는데 이것도 네. 뒤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미라쌤은 모든 게 좀 노하우가 쏙쏙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정말 감동적인 시들이 너무 많았는데, 진짜 딱 정말 팡 눈물이 터진 아주 짧은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미라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한 편의 시를 꺼낸 지유라는 어린이의 시거든요. 딱 두 줄입니다. 불빛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서 빛나는 거야. 너무 제가 여기서 네, 너무 눈물이 막 팡. 정말 우리가 있어서 빛난다라고 말한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자신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 안다는 거잖아요. 이 시 받았을 때 선생님 마음 좀 어떠셨나요? 이게 미술 활동하던 그 시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과 이제 노을에 대해서 이렇게 미술 활동을 했는데 그 언덕에 있는 그 한 아이의 그 느낌을 이 친구는 이제 두 줄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냐 그날 바로 사진을 찍어갖고 이거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썼어요. 저의 글쓰기의 비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하루 중에 아이들에게 오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져와서 네. 하나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왜냐 제가 쓴 글이니까. 네. 그래서
그 지우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걸 두 줄을 풀어갔는데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깊이 있게 담겨져 갖고 꼭 다음에 어떤 책을 쓸 때 이걸 꼭 쓰고 싶다. 네. 그래서 블로그에 썼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이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쓰기 힘에 제가 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죠.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이 아이들의 다양한 시가 정말 담겨 있는데 하나하나 정말 마음을 새기고 싶은 시들이 많더라고요. 그 선생님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전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이 책을 읽는 재미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따뜻함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맞아요. 글로는 좀 어려운데 동시로는 이게 그대로 드러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시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짧고 굵은. 네, 한 줄만 써도 시가 됩니다. 한 줄만 써도. 정말 맞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선생님이 쓰셨던 동시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스무고개, 그리고 짝꿍시, 인공지능과 함께한다. 네. 또 소통하면 협동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시고 어떻게 접목시키신 건지. 이게 처음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게 제가 동시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이제 네.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적어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 쉽고 알차게 뽑아낼 수 있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근데 처음에 시작한 거는 짝꿍시였어요. 그 함께 쓰는 우산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만약에 교과서에 딱 시가 한 편 실리잖아요. 네. 그날은 아주 축제예요. 왜냐 이걸로 한두 시간 애들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야. 저는 시가 나오는 단원이면은 완전 땡큐입니다. 왜냐 소재만 살짝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봤을 때 변이 통제 같은 거 하잖아요. 어떤 뭐 날씨의 영향을 알아본다면 날씨 빼고 나머지 다 통제시켜서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형식은 유지한 채 소재만 살짝 바꿔도 아이들은 기똥차게 다양한 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쓰는 우산이 여기서 만약에 함께 쓰는 우산이라는 시가 있어요. 네. 그럼 뭘 딱 가만히 두고 다른 걸 소재를 바꾸고 싶으실까요? 함께 쓰는 놔두고 뒤에 이제 단어를 바꾸고 네, 싶어요. 뭐 함께 쓰는 우산을 함께 쓰는 칠판. 네. 그 아이들은 되게 뭔가 되게 독특한 걸 또 잘하더라고요. 이때 또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쵸. 함께 쓰는 딱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함께 쓰는 화장실. 오, 맞아요. 함께 쓰는 화장실. 저는 함께 쓰는 뭐 화장품 할 줄 알았는데 화장실로 이렇게 가네요. 제가 되게 기억에 남던 친구가 함께 쓰는 배달의 민족. 오, 배달의 민족. 네, 배달의 민족을 막 주문해서 그런지 그때 시들이 막 있고 뭐 함께 쓰는 교실에서 함께 쓰는 칠판, 함께 쓰는 학용품, 함께 하는 급식 뭐 이렇게 그 애들의 시선에서 각자의 관심사가 동시로 탄생되면서 너무나 쉽고 재밌게 알차게 쭉쭉 뽑아져 나오는 걸 보고 동시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야. 아니, 이 동시를 쓰게 하는 것까지도 사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 탄생된 동시를 그림으로 바꾸거나 노래로 만들거나 정말 이게 반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또 그건 어디서 이렇게 또 영감을 얻으신 건지. 제가 또 과거에 기타를 열심히 치던 그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과 이렇게 반가를 만들고 싶은 약간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기타를 치는 것과 교육하는 것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과감히 어느 날은 얘들아 우리 선생님이랑 반가를 만들 거야. 여러분이 미랄반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든별로 한번 4절지 절반 쭉 자르고 그걸 또 두 개를 연결하면 거의 현수막처럼 되거든요. 미니 현수막처럼. 그 미랄반에 대해서 한번 모둠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문장이 애들이 막 가져오잖아요. 바로 자석을 붙여가면서 한번 라임을 만들고 거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즉흥곡으로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반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반가를 만들 때도 되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 생각해보면 반가는 한편의 시거든요. 협동 그렇죠. 시잖아요. 같이 함께해서 그런지 그 반가를 아이들은 잊을 수가 없고 특히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이럴 때 네. 아이들하고 막 방가를 부르면서 떼창을 할 때 그 느낌은 그쵸. 우리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부모로서 이런 그 수업, 공개 수업 갔을 때 방가를 부르면 왠지 모르게 뭉클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기특하고 또 선생님과 다 하나 된 모습이 그런 효과가 많이 있네요. 근데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네. 노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또 우리 반에서 쓴 시들이 좀 꽤 되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제가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즉석에서 이 아이들이 쓴 시를 타이핑하고 노래 만들기 딱 하는 순간 한 1, 2분 안에 한 곡의 노래가 탄생되거든요. 오. 그걸 들려주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예를 들어 그 친구한테 선물을 예를 줬을 때 네. 부모님의 말에 의하면은 이걸 계속 듣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듣다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다른 시로 나오고 네. 또 다른 시로 이렇게 주면서 그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쓴 시가 노래가 되면은 이게 뭔가 결합이 엄청난 시너지가 있어요. 네. 그 제가 하나 요즘 오면서 든 생각이 아이들의 이 시를 가지고 약간 노래로 만든 거를 가사를 좀 더 붙이면 훨씬 더 네. 좋은 풍성한 노래가 되거든요. 네. 이 시로 우리 반에 노래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와. 오면서 오. 그 최근에 든 생각인데 이거를 제가 조만간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우리 우와. 미랄반 19기 1탄 우와. 약간 책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미랄쌤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는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이게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 아이 동시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이가 써긴 썼어. 그런데 엄마가 봤을 때, 뭐야, 글자도 틀렸고, 이거 좀 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맞아요. 좀 부모로서 정말 현실적으로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의 노하우는 지적을 안 합니다. 오, 애들이 일단은 써온 곳에 네. 저는 되게 고맙거든요. 계속 안 쓰고 막 이렇게 네. 뒤로 미룰 수도 있는데 애들이 한 줄이라도 썼다는 거는 어. 저는 되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 친구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 아이의 감정으로 이렇게 다가면은 이걸 네. 지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오탈자, 특히 우리 저학년 오탈자 네. 되게 심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조차 저는 작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오탈자조차 되게 그때 순수함.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표현한 거에 그 자체에 되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그래도 피드백이 네. 좀 줬으면 좋겠어. 네. 그럴 경우에는 공책에 먼저 아이의 생각을 먼저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가 이제 동시를 바로 A4 용지나 시공책에 적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를 그냥 초안이죠. 초고 네. 같은 거 쓱쓱 한번 써보라고 하고 여기서 요거는 다음 행위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철자가 안 맞기 때문에 받침을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그때는 괜찮아요. 과정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자, 너가 한 거 가져와봐. 결과를 보고 거기서 지적을 하니까 네. 아이들이 정말 좌절감, 어. 더 하기 싫고. 근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공들여서 한 것을 선생님은 그냥 그 과정을 안 보고 요게 틀리고 빨간 줄. 이상해요. 틀린 것만 잡아요. 잘한 거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네. 그것만 살짝 바꿔도 얘가 잘한 거를 내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 야, 이런 표현을 하다니. 네. 너무 멋있다. 어떻게 이런 표현했어? 네. 그러면서 저는 약간 뻐꾸기 잘 날려요. 혹시 시인이야? 그 아이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쵸. 어른도 똑같아요. 네. 그럼 저한테도 좀 뻐꾸기를 많이 날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날리고 있어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잘합니다. 네. 네, 여러분, 뻐꾸기를 날려라. 네, 뻐꾸기. 네. 뻐꾸기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우리 좀 순화시키면 네. 칭찬을 해주고 아이가 잘한 점을 먼저 찾아주면서 약간 부족한 거는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쵸. 아니면 있는 그대로도 좋다. 맞아요. 네, 엄마의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마음이 좀 여유 있게 이 동시라는 게 어떤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왠지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아, 미랄쌤은 선생님이니까 책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뭐 이렇게 제작을 잘하지. 나는 한 번도 책을 만들어 보진 아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책을 만들까. 이게 책의 노가전에 있지만 우리 미랄 선생님께서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이 책 만드는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최대 그 끝작업이 거의 네.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책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아이가 모은 그 모든 작품에는 다 책이 또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모아서 책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북크크라는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북크크는 우리가 책이라는 게 나올 때는 이런 책들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런 책들은 미리 다 인쇄가 돼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매장에서 이렇게 구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저희 집 문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북크크는 어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폼이 있으면은 그걸 저장해 놓으면은 승인이 돼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주문과 동시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한 7일 정도 우리 집에 오는데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오, 그건 좋네요. 표지부터 속지 모든 것을 제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면은 너무나 쉽고 저는 좀 아이들의 시를 또 접근한 이유가 네. 제가 아이들 거를 이렇게 특별하게 세밀하게 안 봐줘도 아이들의 시가 너무나 또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친구가 친구를 도와줘서 더 빛나게 만들거든요. 그걸 그대로 스캔해서 한 편에 쪽지, 그 시 하나에 한 네. 페이지, 한 페이지. 이렇게 모아서 한 2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네. 이거를 모아서 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도 아이의 작품에 약간 글자만 조금 입혀서 네. 50페이지만 넘으면은 이게 북크크에서 책으로 승인받고 근데 더 좋은 거는 네. 이게 ISBN이 따여지잖아요. 오. ISBN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네. 정식으로 어떻게 판매가 보면은 되는 거네요. 판매도 되고 저자로서 네. 내 이름이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네이버 책에 또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를 차라리 이렇게 모아간다면은 오. 그 친구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아주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글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네. 그 성취감은 배가 되고 앞으로 이 친구가 살아가는 그 미래를 어떻게 펼쳐갈까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는 말씀 같아요. 아이가 쓴 시와 또 아이가 그 시에 맞게 그린 그림이 있다면 그거를 촬영을 하고 스캔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아이들은 대부분 그림 그려서 많이 가져와요. 네. 그러면은 요즘 미리 캔버스나 캔바 활용을 해서 네. 사진을 찍고 그 위에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네. 작품이 뭐지? 어. 그거를 살짝 한두 줄 정도 시로 표현해서 네. 거기에 글자를 입히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원고에 넣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미 아이가 한 것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미 갖고 있어요. 그쵸. 그것을 내가 볼 줄 아는 눈이 있냐 이 차이인데 그 아이들이 한 것에서 찾아서 이제 이거를 작품화 해주고 그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 버리면은 완전 선순화된 에너지가 계속되는 거죠. 네. 미란 선생님께서 이제 북크크라는 플랫폼을 통한 이게 유통이 되는 책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이와 함께 이렇게 남들에게 유통은 되지 않지만 그 찍스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찍스는 약간 여행을 갔다 왔을 때 네. 아이들이 이제 여행북처럼 이렇게 부모님들도 많이 만들잖아요. 네. 그냥 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북토리나 다른 되게 많죠. 그런 스냅스 같은 거. 네. 그럼 아이들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만든 것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 그린 거를 위에다 놓고 밑에
한 줄 정도 또 어떤 건지 아까 뭐 시 만드는 형식과 비슷한데 요것을 미리 캔버스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진을 다운받아서 네. 거기에 올렸을 뿐인데 한 권의 그림책 같이 이렇게 네. 나온 그 효과 아마 여기 지금 화면이 나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 설명란에 그 관련된 설명 어떻게 하는지를 제 블로그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기 네. 때문에 여기 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렇게 쉬운 거였어? 그것만 활용해도 아이들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맞아요. 내 책이야.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내 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책. 네. 너무 그거부터 시작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가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동시를 노래로 만드는 거. 그게 너무 저는 기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음악적 감각 있는 사람만 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 반에서 기타를 못 잡고 있어요. 오. 왜냐면은 인공지능으로 애들한테 뭐 들려줬더니 노래를 너무 잘 만들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수노 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써온 글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무작위로 가사 재생하기라는 그 버튼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걸 누르면은 아이가 쓴 글이 이만큼이다. 네. 그럼 이거와 어울리는 글들을 1절, 이게 1절이라고 봤을 때 2절하고 코러스까지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벌스 1, 벌스 2로 이렇게 나오고 코러스로 나와서 네. 1, 2, 3 이게 한 2분 정도의 음악을 만들어주는데 예를 들어 경쾌한 케이팝을 했다. 네. 경쾌 케이팝을 누르는 순간 음악이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저는 무슨 아이돌이 우리 반에 온 줄 알았어요. 아이들 좋아하겠는데요? 아이들 너무 좋아하고 네. 그중에 대부분의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선생님 제 거는 언제 만들어줘요? 저는 쉬는 시간마다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타이핑해서 또 노래 이렇게 가사 입혀주고 또 노래 만들어주고 이거 완전히 물건이다. 네. 집에서도 한번 스노아이 사용법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도 만들 수 있고 그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글을 가지고 완전 새롭게 탄생하면서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서 되게 네. 더 좋은 글로 계속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지은 시가 노래가 된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나 작사가가 된 것 같아, 그쵸, 엄마. 그쵸.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좀 더 아이들한테 훌륭하고 좀 넓은 이런 세계도 보여주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우리 미랄 선생님의 노하우는 파도 넘쳐흐르는 샘물 같습니다. 계속 퍼드립니다. 네. 이 채널을 통해서 계속 퍼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궁금했던 점, 과연 미랄 선생님은 동시를 쓰시나? 쓰시나? 이게 제일 궁금했고요. 미랄 선생님 안에 있는 동심이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마침 책의 마지막 부분에 미랄 선생님이 쓰신 시가 있습니다. 이 멋진 동시라는 시를 우리 미랄 선생님이 낭독해 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또 말장난을 좋아해서 말장난을 한번 해봤어요. 제목 동시, 미랄생 김진수. 동심에서 미음을 떼어내어 알을 붙여 마음을 열어본다.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 소리의 손끝을 따라간다. 한편의 동시가 완성된다. 나의 동심도 완성된다. 오, 야. 제가 이런 걸 썼군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멋지게 들리고 동시 전문가다운 시였습니다. 미라 선생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부부 작가의 세계 첫 패널로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에 제가 쓴 그 글귀처럼 아이들은 이미 이 안에 내면에 깊이 있는 우주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 보석을 이 동시로 조금이나마 캐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심지어 어른이 돼서도 이 글과 버타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또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초등 집중력을 키우는 동시쓰기의 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 부부 작가의 글과 펜으로 삶의 향을 함께 만들어봐